오늘 프랑스 현지를 연결하면서 각 나라의 이제 프레젠테이션 순서에 맞춰서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바뀌는지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 순으로 아마 프레젠테이션 진행이 될 겁니다.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는 대로 바로 현장을 좀 연결해서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화문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관련해서 좀 얘기들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 두 분 한 분 나오셨는데요.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하나하나 내용들을 좀 짚어볼까요? 김수경 교수님.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지금 상당히 염원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행사길래 이렇게 우리가 총력전을 기울이는 걸까요? 아마 이렇게 늦은 밤까지 현장을 연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대단한 행사인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간의 측면에서 올림픽은 16일, 월드컵은 1개월 정도. 그런데 이 월드 엑스포는 6개월 동안 열리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 부가가치가 18조 원까지 이야기되고 있고요. 고용 창출도 50만 명이나 될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만약에 이 행사를 유치하게 될 경우에 예상 관람객이 3,500만에서 5천만으로 보는 추산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의 세계인들이 부산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고 감상하고 관람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억측이 아니고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10년도 상하이 엑스포 때는 7,500만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치를 꼭 우리가 부산이 해야 되고 부산이 할 경우에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글로벌 리더로서 정말 발전하고 이렇게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이벤트라서 꼭 오늘 밤에 아주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부산이 이 행사를 따내야 됩니다. 저희의 이제 모든 기운들이 다 파리로 쫙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요. 이 시각 부산 송상현 광장 현장, 아까 배영진 기자 연결했을 때 꽤 많은 시민들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우경아 총장님, 사실 그러니까 아까 김수영 교수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최근에 했던 가장 굵직한 행사, 뭐 평창 올림픽도 있고 2000년 한일 월드컵도 있는데 특히 2000년 한일 월드컵의 4배 수준의 경제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용의 측면입니다. 올림픽, 월드컵은 운동 경기 시합이었고 거기에 딸려오는 관광객이나 경제적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다릅니다. 인류가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을 우리 부산에서 한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0년 전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이 세계 박람회에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물 발명품이 나오는 국제적인 장터였다가 그다음에는 국제 교류, 문화 교류를 하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교류의 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한 나라나 일부 지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 기후변화, 다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이따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커다란 장터를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 펼치고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이 주도적으로 함께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엄청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더해서 정신적인 가치, 인류 미래의 고민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숫자로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60조 원, 고용 창출 효과 50만 명, 이 부가가치로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 총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래도 저 같은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 그래 엑스포 7년 뒤에 열어서 다 좋긴 한데 미래를 열고 단순한 운동 경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특히 엑스포 유치로 혜택을 볼 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산업이 다 해당됩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부터 각종 서비스 산업.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미래 세대, 아들 세대, 손주들의 세대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숫자나
숫자나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걸 넘어서는 가치에 관계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얘기하면 전 분야 또 직접 만드는 제조업뿐 아니라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까지 그리고 미래 산업,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예. 굉장한 복합적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잠시 뒤에 현장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면 현장 연결을 바로 할 텐데요. 제가 오늘이 승부처 분수령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번 4차 프레젠테이션에는 우리 측 연사로 전 세계인들이 알만한 최고의 스타들이 모두 등장을 합니다. 저희 정치부의 조아라 기자도 함께했는데 조 기자. 네. 일단 순서 면면들을 봤을 때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면면들이 꽤 화려하게 준비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3차 PT도 있었는데 그때도 BTS가 등장을 먼저 해서 저희 K컬처의 그 힘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TV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에스파 멤버인 카리나를 비롯해서 가수 싸이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눈을 뗄 수 없도록 30분 동안 숨쉴 틈 없이 이렇게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인데 특히 이 파도가 출렁이는 3D 영상에다가 소리까지 입혀서 이 부산의 파도 소리를 파리에 전달하겠다 이런 전략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발표 순서를 보면 에스파의 카리나, 싸이 그리고 이 도미니크 페로가 부산 응원 영상을 보낼 예정이고요. 저기 화면에도 좀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진양교 홍익대 교수 그리고 이수인 스타트업 대표 조수미 성악가의 이 함께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진양교 교수는 이번에 부산 엑스포를 설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3차 PT 때도 이 부산 북항을 소개하면서 부산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요. 이수인 스타트업 대표는 교육 벤처 사업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분이 아마 그 IT 전문가인 이수인 대표 학습제약 아동을 위한 콘텐츠도 개발했고 여러 가지 본인 관련 스토리도 좀 있는데 그 얘기도 좀 자세히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발표 순서가 1일부터 8 마지막 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까 잠시 그 총회장 현장이 연결이 됐었어요. 그 파리 총회장 현장 여기가 바로 그 이번 우리의 분수령 승부처가 될 프랑스 파리 샤오궁 4차 총회장 현지 아직은 이제 그 각 나라 대표들 좌석을 가득 메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 전이어서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미리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연결을 좀 해봤고요. 그 조 기자, 네. 이게 사실 이게 처음에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그리고 뭐 강남스타일을 잘 알린 싸이 씨 이런 사람들의 각자의 면묘, 장점을 파악해서 이제 1 선두부터 끝 부분까지 연사까지 좀 꾸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팝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를 초청을 해서 우리 K-컬처의 중요성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해서 예. 이 4차 오디션 형식의 4차 PT를 직접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유가 이 전 세계 처음으로 아바타와 함께 활동해온 에스파가 이 미래 세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기에 적임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이제 아바타 영상이고 지금 카리나 그 관련 영상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바타와 함께 활동하는 첫 걸그룹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싸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 파리에서 그 팬 2만여 명을 모아서 플래시몹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강남스타일 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을 하나로 모았던 그런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도 전 세계인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이번 연설을 통해서 강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BTS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참 많기 때문에 김수현 교수님. 그러니까 카리나는 영상으로 이제 먼저 만나는 거고 사실상의 첫 그 프레젠테이션 연사는 가수 싸이 씨인데 만나봤던 것처럼 예전에 벌써 10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의 팬들이 모여서
에펠탑 앞에서 강남스타일 말춤을 췄던 것도 꽤 영상으로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이 강남스타일 지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몇 억 뷰를 기록했는지 봤더니 48억 뷰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거든요. 물론 예. 한 사람이 여러 번 보았을 수도 있지만 거의 노인과 아동 빼고는 다 봤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싸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뭐 BTS, 에스파, 블랙핑크가 지금은 K-팝을 주도하고 있지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K-컬처의 세계화의 신호탄이 됐던 사람이 싸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일단 전면에 배치한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싸이가 이제 영어가 이제 되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영어 잘하죠. 가장 잘 알려지고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싸이 씨를 이제 전면에 내세운 것 같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저렇게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2만 명이 모인 플래시몹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에 선두주자로 나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에스파 멤버 카리나, 그 전에 싸이, 사실 그 전에라면 조아라 기자, 네. 우리 대표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네. 근데 조수미 씨가 이미 부산 엑스포 응원가를 부르면서 아예 뭐 처음부터 많이 좀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성악가시죠. 성악가 조수미 씨는 지금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기도 한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이 지금 부산 엑스포 유튜브 채널에 가면 직접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응원과 함께라고 하는데 이 예.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어린이들의 합창 등이 어우러져서 음악적인 화합을 그려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멜로디 일부가 이 해금의 연주로 더해져서 완성도를 높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이 도입부는 조수미 씨의 그 호소력 있는 이 중음으로 시작이 되고 후렴부터는 어린이 합창단이 We will be one, 그러니까 다 함께 하나가 돼서 부산으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잠시 성악가 조수미 씨의 이 응원가 노래 잠시만 듣고 올까요? 조수미 씨까지 등장했고 이번에 연사로 나서니까 또 많은 기대, 영상으로 또 어떤 면이 펼쳐질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만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 첫 번째 연사부터 마지막 연사까지 그 화면을 잠시만 한번 더 볼까요? 제가 이걸 왜 보자고 했냐면요. 김 교수님, 여기에 보면 아까 뭐 IT 전문가 이수인 대표 얘기도 했고 뭐 성악가 조수미 씨, 싸이 씨, 카리나,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중심으로 성악가 중심으로 봤다면 저기에 다른 분들 특히 더 눈에 띄는 가운데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왜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분이 한국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혹시 이화여대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거기가 굉장히 언덕길이었거든요. 초입이. 거기를 완전히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 ECC를 만들었어요. ECC를 만든 분이 저분이군요. 네, 이화 캠퍼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사실 저분이 표방하는 게 뭐냐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설계와 조경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엑스포에는 그 주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엑스포의 주제가 뭐냐면 세계에 대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거든요. 그런데 그 섭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인류를 위한 기술, 그리고 불평등의 해소, 이러한 섭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고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프랑스 출신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를 이렇게 지지 연설하는 영상을 만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그 이수인 대표라고 아까 초입에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인류를 위한 기술이라는 그 섭 주제에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 연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어쨌든 본인의 아이가 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에 장애가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을 위한 수학 교육 앱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거든요.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횟수가 1,0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아주 입지전적인 그 게임
게임 개발자, 앱 개발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를 파괴하거나 인류의 어떤 위협을 가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는 기술을 우리가 좀 세계 시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이수인 씨를 아마도 이번 지지 연설의 연설자로 초청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